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경계부터 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와 면적 쪽에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경계 정할 때 원칙과 그 다음에 면적 결정하는 방법까지를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부분이에요. 경계의 경우는 21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데 21페이지 요약집 보시게 되면 경계는 어디에 나오느냐? 경계는 도면에만 나옵니다. 지적 도면에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장면 나오질 않으므로 경계 어디에 나온다? 도면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경계라는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란 씁니다. 근데 경계를 정할 당시에는 원칙이 4개가 나오는데 경계 누가 정할 것이냐? 경계 국가만이 결정한다 해서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또 경계라는 것은 항상 직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므로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실제 형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실제 형태는 논과 논 사이에 답과 답 사이 같은 경우는 주로 논뚝이 이렇게 해서 경계 역할을 많이 합니다. 논뚝이 경계 역할을 하는데 실제 형태가 어떤가요? 실제 형태의 경우는 곡선이죠. 누구나 원하는 S라인의 곡선이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면상 경계를 만들 당시에는 어떻게 만드느냐? 경계는 이 경계점을 찍습니다. 꺾이는 선을 굴곡점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나가서 직선 뽑아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빨간 선, 요 직선주의 요걸 배우는 거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형태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을 찍은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을 시켜서 만든 선이 경계다 해서 직선주의인 거지 실용주의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경계라는 것은 양필지를 나누는 것이 경계 역할인데 경계는 절대 나눌 수 없다 해서 경계 불가분 원칙 적용이 됩니다. 경계는 유일무이 하나만 존재하고 둘이 될 수 없으니까 나눌 수 없다가 경계 불가분 원칙이 적용이 되고 또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다른 도면에 각각 실려 있을 경우에 어떤 게 원칙이냐? 축척은 클수록 점유도가 높은 것이 내용이니까 큰 걸 따라간다 해서 축척 종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경계는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그다음에 경계는 언제나 직선으로 표시해라. 경계 직선주의. 경계 나눌 수 없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축척의 큰 게 원칙이니까 축척 큰 걸 따라간다가 축척 종대 원칙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 됩니다. 근데 경계를 정하는 원칙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는 실제 어떻게 따질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지상 경계 결정이 나오는데 실제 토지상의 지상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경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방법이 5개가 정해지면서 이 부분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기역번의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이 경우를 줄여서 고조가 없을 경우는 어디로 가느냐? 중앙이 경계가 됩니다 해서 고조, 무, 중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에다가 고조, 무, 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높낮이 있다는 얘기는 한자 표기로 고조가 있을 당시에는 경계가 어디가 됩니까? 이때는 하단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정한다 해서 고조, 유, 하 이렇게 4글자로 줄여서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이때는 경사면의 상단부이다. 그럼 절토지란 말이 나왔을 경우는 절토지의 경우는 땅 깎은 지역인데 상단부가 된다 해서 절토지 상으로 이렇게 줄여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요거 2개 헷갈리면 안 돼요. 고조가 있을 경우는 고조, 유, 하.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에서 절토지 상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요령이고 또 토지 해면과 수면 접해 있을 때에는 최대 만조이나 최대 만수의 선이 경계가 되어서 해수면의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에서 해수면은 만조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미음번의 경우 공유 매립지 토지 중에서 제방 등을 토지 편입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경계로 한다 해서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가 경계다.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왔다 싶으시면 보너스 문제가 될 것이고 33회 기출 문제도 출제합니다. 틀렸다가는 진짜 접시물 떠와야 돼요.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높낮이가 없을 때는 어디가 된다? 중앙. 높낮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절토지란 말이 나올 경우는 상단부. 해수면의 경우는 최대 만조의선.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가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근데 단서 조항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역 내지 디귿의 경우, 기역부터 디귿까지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지상경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 따라 경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높낮이 없이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계가 어디가 될 것이냐? 당연히 중앙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해 갔죠? 근데 문제는 이제 토지와 토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5번 토지 소유자, 6번 토지 소유자가 각각 살고 있다가 경계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5번 토지 소유자가 6번 토지 소유자에게 어이 옆집 아저씨 우리 담장 쌉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담장을 쌓을 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그렇죠. 반반씩 내게 돼 있죠. 그럼 반반씩 내서 같이 쌓게 돼 있는데 문제는 6번 토지 소유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담을 쌓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담을 쌓을 거면은 5번 토지 소유자 네가 네 돈 내고 네가 쌓으라고 겁을 합니다. 그럼 5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보호를 해서 담을 쌓아요. 내 땅에다가. 그럼 담을 여기다 쌓은 경우, 자기 땅에 쌓은 경우에 자기 돈 내고 쌓은 경우. 높낮이 없이요. 여기도 중앙이 돼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는 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높낮이가 없다고 반드시 중앙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구조물이 높낮이가 있는 경우도 하단부인데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윗집 아랫집이 높낮이가 이렇게 있을 경우는 하단부, 여기 경계를 인정하게 돼 있는데 이만큼의 땅을 더 쓸 목적으로 여기도 옹벽을 쳐버리고 메꿔버립니다. 옹벽의 끝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항상 하단부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절토지의 경우도 상단부다. 상단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예외 두 가지는 예외가 없어요. 해수면은 반드시 만주의가 되는 것이고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이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예외가 있다는 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시험은 요 5개에 대해서 작년에 기출했으니까 올해는 한번 쉴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서 내용 파악하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출제 문제가 22회, 그 다음에 26회, 28회, 29회, 30회에서 4번 나왔습니다. 30회까지 나오다가 31회, 32회, 33회 쉬었으니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여기는 올해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지상 경계라는 것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떤가요? 집과 집 사이에는 담장이 있다거나 또는 논과 논 사이, 논둑동을 경계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토지동을 때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게 되어 있고 맞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작성하는 장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포인트가 지적소관청 토지동을 통해서 새로 경계를 정하는 경우에 뭘 만드느냐? 이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과거 기출 문제에서 토지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할 장부이다. 자꾸 넘어가시고 등록할 사항이 7개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목적이냐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좌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좌표라는 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만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좌표가 나오는 부분이고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가 나올 것이고 경계점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가 등록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꾸 이제 양식 보시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책에 보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써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서식에 나온 거와 법에 나온 거 다릅니다. 우리는 법령을 물어보는 거지 서식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법령에는 법과 영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없으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령에 나온 내용들을 푸셔야 되지 서식 보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니까 해마다 서식에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던데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서식에는 나오는 거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법에 나온 내용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내용 2가지인데 자, 첫 번째 언제 만드느냐? 토지동을 통해서 경계사를 정할 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이다. 기억하시고 등록할 사항 몇 가지가 있더라? 7개가 있더라. 요 2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두 가지는 잘 정리해서 내용 파악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보자고요. 원칙은 토지 안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건물이 자리 잡고 있을 경우에 이 건물 있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느냐? 원칙은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없다고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4가지가 이 박스입니다. 이 4가지의 경우만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 보니까 시험 지문상 전체가 출제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문상 잘 끌고 나오니까 4가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을 통해서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목 8개가 나오는데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건물의 권리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몇 개인가요? 8개입니다. 여기는 한번 외워놓으시면 3번 써먹으니까 숨 쉬지 마시고 한 방에 빵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틀리겠지만 도로, 그 다음에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에서 한 방에 빵 털자고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시작.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왜 안 해요? 같이 해야지. 시작. 도하, 제구, 유수, 학철 8개로 분할하고자 할 때는 건물에 걸려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지구의 경계 결정할 때 이때도 분할하고자 할 때도 건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회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고시와 지정되면 고시가 된 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 통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4가지만 건물에 권리계 분할할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가 공공사업. 세 번째가 사업시행지역 경계. 네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선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에서 4가지의 경우만 건물에 권리계 분할할 수가 있고 4개 이외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니까 꼭 참고하시되 여기서 24회 때 출제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시험 나올 때도 한 지문씩 끌고 들어오니까 꼭 참고해서 내용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물의 권리계 분할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 4가지 꼭 참고해서 세분하시면 이제 경계 쪽에서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딱 정해진 것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거나 또는 여기에서 나온다거나 여기에서 요 3군데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서 33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비중을 좀 두고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 쪽으로 방향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받고 좌표입니다. 좌표의 경우는 우리 교재 22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 좌표는 어디에 나오느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란 것은 지적 측량 기준점이나 경계점 위치를 평면, 직각, 중형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우리가 흔히 XY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다 하나의 점을 찍고서 여기를 X, Y 좌표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를 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보시는 좌표라는 것은 평면인가요? 입체인가요? 평면입니다. 평면이고 XY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났습니다. 직각으로 만났고 Y축이 종선, X축이 횡선에서 종횡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수치 교차점이 나오더라. 여기를 좌표로 말 쓰는 겁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2글자씩 잘라가시면 돼요.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로 한다. 좌표란 건 어디에 나오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경우는 토지 좌표를 정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계결정, 지표상 복원, 경계결정, 지표상 복원한다는 얘기는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측량할 때만큼만은 반드시 좌표로 하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경계점과 좌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측량을 결정한다. 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지적 측량을 통해서 얻는 것은 3가지 있더라.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단 합병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합병하는 경우 측량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게 된 경계와 좌표는 말소하면 되는 것이니까 합병을 측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좌표는 참고하고 넘어가시고 좌표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좌표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이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은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면적이란 것은 어디에 나올까? 면적이 등록하는 장부는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만 나옵니다.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이 되어서 면적 등록할 때는 어디 나옵니까? 물어봤을 때 면장님 이렇게 오시면 돼요.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외우시면 편합니다. 한번 외쳐보자고요.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이 말은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하고 임야대장 나오게 되어 있고 지목이 나오는 장부는 도면과 대장에 나오더라. 이렇게 등록상 암기하기 위해서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외치시면 돼요. 나중에 면장님 도장은 뿔도장 그랬다가는 제가 뛰어갈 겁니다. 무슨 도장? 목도장에서 외우시면 등록할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면적의 정의입니다. 면적이란 건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 면적, 넓이를 면적이라고 말습니다. 측정 방법의 경우는 자 면적을 측량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지역이냐? 지적도나 임야도 시행 지역이냐?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지역이 크게 둘로 세분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좌표가 있는 지역,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좌표가 없는 지역은 지적도 임야도 시행 지역은 도면상에서 측정을 합니다. 도상 측정하게 되어 있고 측정하는 기계 이름이 있어요. 그 기계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 기계를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땅들은 도상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고 측정하는 기계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좌표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이때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서 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할 게 첫 번째 하실 공부인데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엮어 놓으셔야 돼요. 뭐 엮듯이? 굴비 엮듯이. 설날 또는 추석 때 선물 들어옵니다. 굴비가. 선물 들어올 때 사이즈 비슷한 것끼리 묶여 있지 않나요? 그쵸? 똑같은 거 묶어 놓으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엇이 있느냐? 좌표가 있더라. 그럼 계산도 좌표라는 것이고 방법도 좌표 면적 계산법이 된다 해서 똑같이 묶어버리시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 이때는 지적도와 임야도로 빼서 구별하시면 구별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구별 기준으로 세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면적 측정 대상인데 대부분 다 측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번호의 경우에 복구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해야 되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전부 다 측량하는 경우로서 면적을 측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동이 있어서 토지표시 새로 결정하더라. 이때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서 면적 다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밀번의 경우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원칙은 우리 법조문 보게 되면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하지 아니한다가 됩니다. 하지 않는 게 원칙이래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대상이 포함되니까 이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수반시란 말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이 말이 있을 때만 수반한다는 말이 있을 때만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대상은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대상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데 암기 안 하더라도 제가 다음 주 강의할 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강의할 때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아하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연관성을 지어줍니다. 약속? 약속. 지장 찍고 복사하고 동공인식까지 했습니다. 이제 약속했으니까 제가 외우기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강의 들을 때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외우시면 연결이 되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때 그때 탁 잡아내시면은 외우지 않더라도 아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대상까지 봤으니까 면적 결정입니다. 면적 결정할 때는 우리나라가 척간법 사용하다가 미터법 사용하면서 면적이 제곱미터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축척 따라서 면적이 바뀝니다.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반면에 분모가 100단위로 세분을 해요. 1000단위가 축척이 훨씬 많습니다.
많아서 원칙이 된 것이고 100단위가 적어서 이유로 빠진 거예요. 1000단위의 경우는 얼마까지 갈 것이고 100단위 얼마까지 갈 것이냐 차이점인데 1000단위의 최소 면적은 얼마까지 갈 것이냐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고 100단위 같은 경우는 뒤에 배우겠지만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 되어서 10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구하느냐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결정하는 것이 면적 단위가 됩니다.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셔라? 1제곱미터, 100단위는 0.1제곱미터가 구하는 면적의 끝자리다를 기하시면 쉬워질 거예요. 그럼 먼저 1000단위 원칙인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셔라? 1제곱미터까지. 그러다 보니까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나오더라. 무조건 1로 갑니다. 0.1이 나와도 1이고 0.2가 나와도 1로 갑니다. 0.7이 나와도 1이에요. 그럼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간다가 이 뜻이고 반대로 단수 처리함에 있어서 1 미만 끝수고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0.5 미만일 경우는 버리고 0.5를 초과할 때는 올려라. 이 말 뜻은 지금부터 5사 5위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5사 5위법을 적용시킵니다. 이 말 뜻은 0.5 미만은 버리고 초과 올려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15.6이 나온 경우도 있고 15.4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 그럼 면적 얼마로 결정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는 구할 자리 1까지 자릅니다. 자른 상태에서 0.5 중에서 0.5를 초과하느냐 미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0.6이니까 0.5 초과했죠. 초과한 것이니까 올려서 16이 되는 것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초과했으니까 반대로 15.4의 경우 0.5 미만이네요. 버려버려서 15가 됩니다.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가 이 뜻이에요. 이해 갔죠? 반대로 0.5가 딱 걸려버리게 되면 이때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리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0.5가 딱 걸린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15.5가 나온 경우도 있고 16.5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0.5가 자른 상태에서 0.5가 딱 걸려버렸습니다. 딱 걸려버린 경우는 함부로 올리고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이게 뭐가 나왔느냐 요거 보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나온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다. 그때는 버려버립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16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해 갔죠? 여기는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더라. 5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16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5서열법인데 쉬워요. 자, 5서열법의 기준 개념은 5보다 크다. 초과하면 올린다. 5보다 작다. 미만은 버린다. 여기까지 쉽죠? 5가 딱 나왔을 때만 이때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경우는 홀딱 올라가는 것이고 짝수는 쫙 버리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홀딱 올리고 쫙 버린다만 기억하시면 요거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면 될 거예요. 기존 면적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준 면적은 얼마까지 구하느냐? 1000단위는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으로 결정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1의 자리보다는 많이 한 것이 100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출제가. 100단위의 경우는 5번 정도 출제를 했는데 예비 규정 100단위의 경우는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문제 둘 3번을 해요. 100단위의 경우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미터가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0.1로 갑니다. 그랬더니 기출문제 30회 기출문제에서 한 해의 필지 면적이 0.050제곱미터 나왔습니다. 면적 얼마로 등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예요. 그럼 0.050은 0.1 미만이니까 등록할 때 0.1로 등록하는 것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0.1 미만 나온 경우 얼마로 간다? 0.1이다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0.1 미만 끝수가 했을 때 단수 처리함에 있어서 똑같은 개념인데 0.0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버리고 0.05 초과할 때 올리더라. 먼저 해보게 되면 자 15.56이 나온 경우도 있고 15.54가 나온 경우에 면적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0.1까지 자르시면 돼요. 자른 상태에서 0.05 초과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그럼 여기는 0.06이니까 초과했네요. 올라가서
15.6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05 미만이니까 버려버려서 15.5로 면적이 결정이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초과하면 올렸고 미만은 버린다. 그럼 마찬가지로 0.05 제곱미터 딱 걸려버린 경우는 구하라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쫙 버리고 홀수일 때 홀딱 올린다라고 또 똑같이 정해집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기출문제가 출제하기를 과거에 330.55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실제 기출문제이고 730.45가 나온 경우에 얼마입니까? 물어본 것이 실제 기출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구할 자리 먼저 자르셔야 돼요. 난 얼마까지 구할 것이냐? 0.1까지 구할 것이다. 자른 상태에서 둘 다 0.05 중심으로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초과도 미만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딱 걸려버린 경우는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여기 나온 게 홀이냐 짝이냐요. 홀수일 경우는 올려라. 그럼 330.6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짝수일 경우는 쫙 버리니까 730.4가 되어서 이렇게 출제한 기출문제가 됩니다. 또 한 번 나왔던 것이 초과하면 올리게 돼 있죠. 이때 기출 문제가 325.55 이런 얼마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서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0.1까지 자르셔라. 다른 경우에 0.05를 초과했네요. 51이니까 초과해서 325.6으로 결정하는 것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서열법인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번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근데 수업 들으신 분은 두 번째 들으신 분은 이해 갔죠? 안 되면은 한 번 들으신 거예요. 두 번 듣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 더 들으면 되겠네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 풀을 때 또 다시 다루니까 알게 됩니다. 어쨌든 천 단위는 얼마까지 가느냐? 1의 자리. 100단위는 0.1까지 간다 해서 그 기준 잡고서 오서유법 적용시키면은 쉬워집니다. 여기가 주어지면 면적 출제 문제가 보너스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반드시 맞추실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24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제 면적 결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쭉 따라 붙습니다.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 5차 처리인데 합병하는 경우는 면적은 더하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5차 처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등록 전환, 분할 이 두 개가 일단 중요합니다. 등록 전환 같은 경우에 여기서만 시험에 3번 출제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출제해서 여기서만 4번 나왔습니다. 등록 전환 시의 경우는 이면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반대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때는 임야대장상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해서 이 두 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어떤 면적이냐? 등록 전환될 면적 외워놓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 면적은 그럼 어떤 면적입니까? 임야대장 면적을 얘기합니까? 측량 후 면적을 얘기합니까? 등록 전환은 측량을 실시하다 보니까 측량 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지적소관청에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 경계하는 직권 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로서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등록 전환 시험에 또 나오게 되면 볼 것도 없이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반드시 외워놓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한번 외쳐보자고요.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 어떤 면적으로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 기억하시고 허용오차 초과할 때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 정정한다 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실 부분이에요. 나중에 등록 전환 배울 때 또 한번 써먹게 돼 있으니까 한번 외워놓으시면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써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인데 분할 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에는 일치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되는 것이고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때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분할되기 전에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초과란 말이 나온 경우는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등록 전환만 직권 정정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보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등록 전환 시의 경우 허용오차 이내이더라. 면적 어떻게 처리합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 그 다음에 허용오차 초과하더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직권 정정.
분할할 때 허용오차 이내이더라. 오차를 그냥 나누면 되는 것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불일시 발생했으니까 정정한다 해서 이 과정 반드시 암기하시고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내에서 이제 면적 결정하는 경우인데,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 후 면적을 다 더해서 분할된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을 둘로 분할한 경우에 100 분할하더라. 그럼 100 더해 2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분할 전후 면적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분할 전후 면적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지? 땅을 쪼갰으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숫자 노름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라붙은 거예요. 읽어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분할 후 각 필지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니, 많아지는 경우와 적어지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320이라는 토지를 세수로 분할을 했습니다. 세수로 분할했더니 만약에 105.5가 나왔고 106.7이 나왔고 107.8이 나왔습니다.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320 분할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 축척이 1200분의 1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단위를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1까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처리해 줘야 돼요. 0.5 딱 걸렸네요.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106이 됩니다. 여기는 0.5 초과했으니까 107로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초과해서 108로 결정이 됩니다. 다 더한 값이 얼마가 나올까? 321 나옵니다. 그럼 분할 전 면적보다 커졌네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301을 3개로 분할했더니 100.3, 100.3, 100.4가 나왔더라. 그럼 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100이 될 것이고 여기도 100이 될 것이며 여기도 100이 됩니다.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300이 나옵니다. 그럼 분할 전보다 면적이 적은 경우예요. 이렇게 분할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분할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320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를 올려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에는 5, 7, 8 중 가장 작은 수를 버려나갑니다. 얘를 버리게 되면 105가 되면서 320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반대로 여기는 면적이 작아졌죠.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나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올릴 때에는 버릴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거, 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리게 되면 101이 되면서 301로 분할되는 경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경우는 구하려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려서 정하되 분할된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는 말 붙어버린 겁니다. 이번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법에 있는 것에서 배우긴 하는데 한번 뜻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적이 많아졌습니다. 커졌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려야겠죠. 어떤 거? 작은 것부터 버려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면적이 작아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큰 것부터 올려서 증가와 감소를 막겠다가 마지막 처리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참고로 하나 배울 것이 축척을 배울 텐데, 축척이란 것은 시험에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축척은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하게 되면 도면상 거리가 만들어지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 거리가 얼마이냐? 실제 거리가 60m. 여기서 여기가 실제 거리 60m다 가정을 하고 60m 곱하기 축척 50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도면상은 몇 cm로 나옵니까? 여기 축척의 뜻이 되는 겁니다. 수학인가요? 산수인가요? 똑같은 말이죠. 옛날에 산수를 배웠지만 지금 수학이라고 배우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 60m를 cm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cm로 먼저 환산을 해야 돼요. 60 곱하기 1m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되면은 6000cm가 만들어집니다. 6000cm 곱하기 500분의 1 하라는 얘기는 6000 나누기 500 하라는 얘기니까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2가 됩니다. 12cm. 그럼 도면상
12cm로 나와 있는 경우에 실제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는 12cm 곱하기 500 하게 되면 실제 거리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이 축적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기출 문제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도면상 3cm더라. 실제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물어봤던 것이 문제는 지목과 엮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도면상 거리 3cm 곱하기 축척 분모 곱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3600cm가 됩니다. 그러면 미터로 바꾸게 되면 공 2개 지워버리면 되니까 정답은 36m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출제한 적도 있고 또 한 번 나왔던 문제는 대놓고 과거 기출 문제인데 500분의 1 도면상에서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실제 면적 구하십시오 라고서 물어봤던 것이 실제 기출 문제예요. 실제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럼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 3은 6 곱하기 50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 가로 거리 곱하기 실제 세로 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어진 것은 도면상 거리 축척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 가로를 뽑아내기 위해서 3 곱하기 500 합니다. 3, 5, 15니까 15m. 세로는 2, 5, 10m. 곱하게 되면 하면 얼마가 될까? 그렇죠. 150이 실제 면적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 3은 6 곱하기 500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로거리 뽑아내고 실제 세로거리 뽑아낸 상태에서 곱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축척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하게 되면 도면상으로 나온다 이 공식만 이해하시면 뭐 축척과 관련된 문제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면적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잘 정리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배우신 우리가 일장상에서 배우신 토지에 등록해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배웠는데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같은 경우는 이후 지적과 배울 때 바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지만 뒤에 갈수록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핵심 빈출 지문으로 확인 한번 한 다음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1번 지문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 2번 지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틀렸죠?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할 경우는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 잘못된 말입니다. 틀렸고 세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3번 질문 정확하게 맞는 분할할 때 원칙 지문입니다. 맞고 네 번째, 신규 등록의 경우에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았네요. 자, 예외 규정,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세 가지 있더라.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의 경우는 이 세 가지는 본번만 부여할 수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균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및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한다. 맞았네요. 원칙은 종전 지번은 본번만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제외되는 거 맞았습니다. 7번의 경우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6번 질문도 하자 없이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7번의 경우 공유, 수면, 메리트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한다. 7번 질문 하자 없이 맞았습니다.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이다 해서 7번도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8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8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의 경우는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 전환 면적을 결정하고, 허용 5차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 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 전환을 해야 한다. 맞았네요. 허용 5차 이내의 경우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더라. 이게 맞는 말이고, 초과하는 경우 직권 정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9번 질문도 옳은 말입니다. 10번의 경우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그 5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5차 이내의 경우는 나누게 되어 있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한다. 허용 5차 이내는 나누고 초과는 정정한다 해서 10번 질문도 옳은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빈출지문 OX를 풀어봤는데, 참 잘 나오는 것만 골라서 정말 지문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내용 파악하시고 문제까지 푸시고 유형까지 정리하시면은 실력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지적 공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이 지적법의 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출제를 또 많이 하고 뒤에 배울 때 바탕이 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